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세종시가 그동안 준비해온 미래전략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2030년 미래전략 수도 세종건설을 위한 청사진은 어떤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2030년 미래전략 수도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족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복합도시, 교육특구도시, 한글 사랑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를 토대로 한 20개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이 중 핵심은 역시 미래전략 수도의 근간이 될 자족경제도시 조성입니다. 최민호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와 스마트시티 조성,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벤션 산업도시 육성 정책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세계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종 경제 자유구역에는 ICT 기반으로 한 첨단 기업과 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특히 최 시장은 자족경제도시의 기반으로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 급행버스 도입과 버스 요금 무료화, KTX 세종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인근 지자체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최 시장은 이날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나온 청사진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에서 나아가 그 이상의 미래전략 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은 미래입니다. 전 국민이 세종을 보며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전략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7월 힘센 충남을 내걸고 취임한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비롯해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00일에 대해 강한 추진력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100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호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관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해 기본 계획이 공동 수립될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좌초 위기에 놓인 부울경 메가시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이 아산만 베이밸리 이 메가시티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부울경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결렬될 그런 상황은 적다. 세종시로 편입된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돈의 이전도 보다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대통령도 기재부 등에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10년 동안 방치해 이전 요구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전임 지사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10년 동안 뭐 한마디 뻥끗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강제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에 그런 상응하는 그런 뭐 교환이 됐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저는 강하게 지금 벌써 이미 요구를 했고요. 이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도는 현재 정부에 세종시에 있는 충남 소유의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와 국유지인 성안종축장 부지를 맞바꾸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와 함께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 지역을 평택으로만 규정해 놓은 특별법을 바꿔 미군 부대 반경 3km 안에 있는 아산 둔포면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자신의 도정 운영 점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직 양이 차지 않았다며 6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시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단체장 중에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36억 3,37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대지 세 필지와 주택,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재산 중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12억 상당의 주택은 최 시장 본인과 배우자에게 이중으로 계산돼 실제 재산은 23억 9,777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본인 소유의 보령 웅천읍 9필지와 단독주택, 배우자 장남 재산 등 총 13억 3,3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배방읍 전세권 등 17억 1,02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세종시에는 20명 가운데 17명이 대상인데 평균 재산은 9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효숙 의원이 40억 4,217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이소희 의원은 마이너스 199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충남도 의원 48명 중 34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1,600만 원이었고 이완식 의원이 59억 8,563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안종혁 의원이 1,98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6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신규 선출직 공무원으로 전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교육청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행복도시 건설에 맞춰 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신도시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학점제의 선행 모델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대상 선정 워크숍은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에서 열렸으며 시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도고 보건지소를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7, 80년대 최고의 온천 관광지였지만 현재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도고문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불균형에 처해 있는 서부 권역의 청년 인프라와 유후 공유 재산을 접목해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교육정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의회는 천안시장과 교육청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되며 두 기관과 교육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시설 확충과 격차 해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아산시가 발주한 공사들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시설 운영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아산시청사 의회동 건물입니다. 당초 지난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 검토와 철근 공급 지연으로 시는 지난 7월 준공일을 10월 말로 한 차례 늦췄습니다.
하지만 우기와 혹서기가 겹친 데다 철근 수급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말에나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아산시가 발주한 공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시멘트 파동으로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준공도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저희도 뭐 레미코 타설할 때 시멘트 들어가고 거의 한 30분 동안을 철근백을 다 해놓고. 인근에 건립 중인 운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역시 철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담당 부서는 준공일을 올 연말에서 내년 8월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시는 국제영양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 상황 속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설 운영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억 원 넘는 연구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요. 천안시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타운홀입니다. 높이 240m에서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평일에는 400명, 주말에는 600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노후된 원도심 풍경과 밋밋한 야경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옥상이 매우 노후화됐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이 많이 쇠퇴돼서 유동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그냥 그저 그런 야경입니다. 조명, 불빛, 그래서 별 특색이 없어 보입니다. 도시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별자리 조성과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천안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총 3건으로 교육청소년과의 교육문화특구 지정 계획 수립과 청소행정과의 대학가 생활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 등입니다.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자체 그 용역을 진행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최종 보고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시는 약 6천만 원의 연구 용역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택시를 이용할 때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안사랑카드로 택시 요금을 내면 캐시백 한도 내에서 최대 10%를 환급받습니다. 시는 택시 요금 완화 효과로 이용자가 늘어나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법무부가 시행하는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처음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와 오이 등 15개 농가 연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평소 행복도시 1번 국도를 자주 오가는 분들은 앞으로 운전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 BTV 뉴스에서도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는 구간 단속 과속 카메라의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이뤄진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1번 국도 주추 지하차도부터 항나라대교 남단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지난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세종시 신도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에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추 지하차도부터 항나라대교 남단까지 7.3km 양방향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시속 70km를 넘으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 안에 진출입로가 모두 9곳이나 있었고 이로 인해 중간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일부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차로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가 온전히 제 기능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꼼수 혹은 위험천만한 운전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지하차도 진출입로에 각각 하나씩의 구간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주추 지하차도 남단과 사오리 지하차도 북단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결국 구간 단속 구간이 기존 1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나뉘게 된 셈입니다. 최근 세종시가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조만간 관리 권한이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관이 최종 완료되면 시범 운영과 3개월가량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무순입니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장이 세종에서 열립니다. 세종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으로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관 20여 곳이 참여해 체험존 12곳과 프로그램 32가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유해 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진행합니다. 이번 일제포획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 단원을 동원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첫날은 괴화산에서 이튿날은 읍면지역 위주로 주 야간 일제포획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포획 단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현수막이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323건으로 월별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7건이 접수된 지난 7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문성동과 복명동, 성정 1, 2동을 지역구로 둔 천안시의회 보가영 의원인데요.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 천안시 월경권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날 마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여성이 생리하는 날이면 그날 마법 등과 같은 단어로 여성의 몸 상태를 대변해 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그날은 표현하는 단어가 제각각 다릅니다. 독일은 딸기 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은 언트플로, 프랑스는 과거 영국과의 전쟁에 빗대어 영국 군대가 상륙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생리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거북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니 생리대 대신 위생대라고 표현하자는 발언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 시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아시나요? 생리를 겪는 여성에게도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고통의 무게가 다릅니다.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지요?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 신문이나 종이, 휴지를 깔아서 생리대를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뉴스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처럼 생리빈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저소득층인 여성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겪는 마법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생리빈곤에 대한 문제가 이슈되었고 생리에 대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몇몇 나라의 문화로 여성의 생리관리에 대한 건강권까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많은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성의 생리는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는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여성의 생리 기본권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013년 독일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생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제정합니다. 평균 여성의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의 의미를 담아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시도 여성 친화도시답게 월경권을 보장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안시도 관내 공공시설의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의 건강 보호와 양성 평등을 위해서 관내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공공시설 5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지만 청소년 팀의 사업인 청소년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평등 건강증진 사업인 생리대 무료 자판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천안시 관내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많은 여성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 및 홍보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대상 가구이지만 지원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천안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28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월경권은 건강권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양성평등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건강한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천안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